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겨울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식혜를 담아서 음료수로 대신 썼잖아요. 배울 때는 한 13살 때, 14살 때 요때 배운 거 식혜거든요. 맑고 깨끗한 식혜를 할 거예요. 요즘은 많이들 식혜를 좀 편안한 방법, 간단한 방법을 하는데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후식으로 나오는 식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걸르지 않고 엿기금을 다 보온통에 넣어갖고 밥을 해서 꼬들밥을 해갖고 넣어서 삭히는 방법인데 식혜가 좀 탁하게 나와요. 약간 검게 흐뭇티티하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엿기금을 걸고서 5시간, 6시간 가라앉혀서 맑은 물로만 식혜를 하는데 양반집,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쓸까 해요. 맑고 깨끗한 식혜,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많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식혜를 제가 오늘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뭐 식혜를 완성하는데 한 7시간만 보통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엿길금을 씻혀서 가라앉혀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뜰 때까지 가라앉혀 갖고 또 식혜를 또 5시간, 6시간 삭혀야 되지. 다른 사람보다 배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방법이 하나 좀 달라요. 그 대신 식혜가 굉장히 맑으면서 깨끗한 식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울 때는 제가 보온밥통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아랫목에다 묻었어요. 요런 그릇에다가 식혜를 해갖고 밥을 해갖고 엿길금을 가스에다가 따끈할 정도 살짝 따뜻하게 할 정도로 해갖고 방에 불을 떼갖고 방 하나를 이불을 소음 이불을 2개씩 덮어갖고 재웠어요. 그렇게 해서 삭혔거든요. 제가 보온밥통에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제가 이제 보온밥통으로 바꿨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는 요런 데다가 식혜를 해서 아랫목에다 놓고 이불을 솜이불을 뒤집어 씌워 갖고 식으면 다시 살짝 한번 데워 갖고 한 번 정도 더 따뜻하게 해 갖고 아랫목에다 넣었거든요. 보온밥통에 막상 해보니까 5시간 정도면 밥알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되고 이게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아주 좋아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딱 보면 아, 저 양반 식혜 자주 해먹는 양반이네 하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 보온밥통 사용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 가전제품 가게에 가면은 밥통은 밥통인데 치사하고 보온만 되는 게 있어. 압력이 안 되는 밥통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식혜를 해먹는 밥통은 좀 큰 게 나아요. 너무 작으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0인분 밥통이거든요. 이만큼 커요. 이 물을 받아 놓으면은 반말이 들어가요. 물 양이. 용량을 좀 큰 그릇 싸놓으시면은 식혜할 때 아주 좋아요. 저는 벌써 이 밥통이 한 25년 다 돼 가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 장만해 두세요. 엿길금을 좀 낮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식혜를 먹었을 때 단맛이 엿길금에서 나와서 엿길금에서 나오는 단맛이 국물에 배겨 있기 때문에 설탕하고 꿀을 덜 사용해도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양이 좀 많다 하실 거예요. 저는 양을 좀 많이 다른 집보다 양을 많이 해요. 엿길금을 아끼면 설탕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엿길금을 아끼지 말고 좀 낭낭하게 사용하세요. 1시간 정도 미리 찬물에 담궈놔요. 물을 자각자각. 왜냐면 이 엿기금이 삭힌 게 이게 싹 빠져나오기가 좋아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제 막 담궈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엿기금을 이렇게 넣고요. 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적당히 넣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세요. 이걸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 미리 담궈 놓으시면 이게 하얀 엿기금이 잘 빠져나오는데 지금 담가 하시면 그만큼 더 손이 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주물딱 끓여줘야 돼요. 이게 한 번에 걸러지는 게 아니라 한 5번 정도 여러 번 걸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붉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그래 여기 알맹이 속에 들었던 가루가 요게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쪼물딱 끓였어요. 요건 이제 생수물을 부어갖고 그릇망에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야만 엿기금이 잘 걸러져요. 우리
우리 싱크대 있는 데 가서 하면은 이렇게 빨리 걸러지거든. 근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하세요. 그러망에서 너무 문질러 버리면 밑으로 앙금이 막 이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꼭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냐 했는데 손이 많이 가야 음식이 맛있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어른이 이런 거 한데 일부러 그러시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뜨거운 물에다 하시면 안 돼요. 꼭 차가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에 해버리면 이게 사가버리면 신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고추장을 한다든가 금방 삭히는데 뛰어들 때 그때는 따뜻한 물로 하는 게 낫고요. 요거 식혜를 가라앉히는 식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해버리면 그 따뜻할 때 엿길금이 삭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로 하세요. 식혜하는 물은 꼭 차가운 걸로 하셔야 돼요. 엿길금은 어쨌든 온도가 따뜻하면 여름철에는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삭힐 때는 따뜻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긁는 거는 이쪽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수를 처음에는 작게 넣고 좀 작게. 벌써 아까 거하고 빛깔이 다르죠. 이렇게 좀 쪼물딱 해주세요. 벌써 색깔이 빠져나갔어. 아까 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렸거든요. 이거 딱 걸렸어요. 자, 요거를 해갖고 다시 벌써 이렇게 빠져갖고 물이 많지가 않죠. 벌써 다 빠졌어요. 잘 빠져요. 처음에 쪼물딱 끓이는 거를 한 5분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빠집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면 저는 오늘 4번 했거든요. 물을 알뜰히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물량을 어떤 정도 해야 되겠다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 한 군데 모아놨다가 한 번 더 걸러줄 거예요. 앙금이 부으면서 섞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칠은 게.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씻고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걸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아까 붓다 보면은 찌끄레기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맑게 하기 위해서 한번 옮길 거예요. 이렇게 따르셔갖고. 통을 이제 깨끗이 씻고 나면, 요렇게 씻고 나면요. 요 그런망을 깨끗이 씻었어요. 여기를 갖다가 요걸로 떠서 한 번 더 걸러주세요. 요렇게 깨끗하게.
앙금을 가라앉혀야 돼요. 한 5시간, 6시간을. 좁은 데다 가라앉히면은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앙금이 좀 단단하게 가라앉거든요. 물을 따를 때 다뤄보면은 여기가 남는 게 좋아요. 여기 좁을수록요. 근데 이렇게 넓은 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물이 따르면은 앙금이 따라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앙금을 가라앉히는 그릇은 찜통 좁은 게 좋아요. 이 앙금이 한 요만큼 가라앉고 물을 따르면 요만큼은 남겨 놓을 거거든요. 이제 식혜는 보관해 놓는데 따뜻한 곳에 아파트 같은 데 실온에다 해 놓으면 그때부터 삭아요. 은은하게 지가 알아서. 5시간, 6시간 실온에다 놔두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식혜가 그때부터 사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식혜는 겨울 음식이라는 말, 서늘한 곳에 저기 하면 냉장고 좀 큰 데가 있으면 통째로 넣어놓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갖고 아주 서늘한 곳에다가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둘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뚜껑을 딱 따주셔갖고 보관한 중에 갖다 놓고 움직이지 말고 5시간, 6시간 가만히 두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움직여 보면 이게 가라앉고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이 안 되고 좀 탁하게 돼요. 저는 한 6시간을 가라앉혀서 그때 이제 밥을 할 거예요. 꼬도밥을 해서 안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엿길금이 6시간, 7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맑게 이렇게 됐어요. 가라앉았어요. 제가 이제 6시간, 7시 정도 지나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 놔둬서 이렇게 싹 가라앉았어요. 이제 껄쭉한기가 밑에 가라앉고 이게 맑은 물이 이제 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따르셔야 돼요. 이렇게 껄쭉한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렇게 옮길 때도 살짝 해가고 요거 그럴 때 잘 하셔야 돼요. 흔들거리면 밑에 게 올라오기 때문에 요렇게 바가지로 뜨면은 밑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통을 들고 이렇게 걸르세요. 요만큼만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딱 멈추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진한 게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녹말가루 우리 내면은 앙금 알죠? 요게 들어가면은 이제 식혜가 까매지면서 탁해지는 거예요. 물을 담궈서 엿길금의 단맛을 우려낸 맛이 요 물이에요. 요걸로 식혜를 해야만 식혜가 맑게 돼요. 거거든. 요거는 이제 막장 담그고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유용하시면 하다 보면 생기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니까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놔두시고 요거는 식혜로 쓰시면 안 돼요. 요거 이제 맑은 물로만 제가 할 거예요. 시사만 되고 보온만 되는 밥통을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면 식혜하는 데는 평생 쓸 수 있어요. 하나 정도는 집에 구입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물을 이만큼 이렇게 해서 보온통에다 잡아주시고요. 지금은 이 물이 굉장히 차요. 저는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우린 물이 끓으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데펴주는 역할만 해. 미직하게 데펴줘야 돼요. 시사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지금부터 이 물이 데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놓고 다른 볼일을 보시면 안 돼. 끓어버리면은 식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찹쌀밥을 해도 되고요. 맵쌀밥도 해도 되는데 부드럽게 드시는 분들은 찹쌀이 더 낫고요. 좀 식혜에 이제 건더기가 좀 식히는 맛이 있다고 싶을 때는 맵쌀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맵쌀밥을 하든 찹쌀밥을 하든 그거는 구독자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요 물을 일부를 넣어주세요. 세게 져버리면 밥풀이 어게져 버리면 밥알이 나중에 시계가 됐을 때 쪼가리가 나오거든. 그런 볼품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고 손 장갑을 넣고 살살살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떨어뜨려 주는 거 덩어리가 안 잡히게 살살살. 이게 식기물이 들어가면 잘 떨어져요. 밥알이. 그리고 맵쌀보다는 찰밥이 더 잘 떨어지고요. 요런 거 할 때는 밥을 질게 하는 것보다 약간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제 식혜 이제 찬밥 남은 걸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식혜가 좀 이렇게 먹을 때 땡글땡글한 맛이 좀 없으니까 저는 식혜를 할 때 새밥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몽우리가 풀어줄 정도만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런 손으로 이렇게 점여주시면 이렇게 몽우리가 다 풀어질 거예요. 촘촘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덩어리만 안 지면 돼요. 요렇게 살살살살 요렇게 하셔갖고 애기 다루듯이.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부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요 물 마저 남은 거를 여기다 더. 자, 이렇게 됐어. 애기 목욕물을 할 때 따뜻하다 할 정도 있죠. 그 정도로까지 데워 주셔야 돼요. 물이 지금 약간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치사 버튼을 눌려놨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 밥이 끓어버리잖아요. 보온으로 옮겨주세요. 아까는 치사로 돼 있는데 살짝 올리면 이제 보온으로 넘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치사 버튼을 눌러서 물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식혀하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물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단축이 돼요. 나 안전하게 할래 하면은 처음부터 식혜물을 넣고 그냥 보온으로 상태로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이게 데펴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위험해.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그냥 보온으로 해서 물을 담아주면 저절로 따뜻해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 시간이 좀 길게 잡히시고요. 한 3시간 지났을 때 한번 열어보세요. 예, 열어보면 밥알이 한 20개, 30개가 뜨거든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일찍 될 수도 있고요. 요 온도 상태가 좋으면 일찍 되고 온도 상태가 좀 여기 달아오는 시간이 걸리면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으니 5시간, 6시간도 걸리거든요. 그거는 밥통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앉혀 나오시고 보온을 대능 잘 되고 있는 한 번씩 이제 집안일 하시다 이렇게 와 보시고 뚜껑 한번 열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나 따뜻한 거 손가락 한번 넣어 보시고 쇠로 된 거는 넣지 마세요. 이거 저을 때 되기 전에 쇠로 된 국자나 쇠수저나 넣으면 식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미리 사가요. 저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도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나무 주걱이 제일 좋고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주걱에는 나무 주걱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저어주시고 굉장히 일찍 되는 3시간 반 만에 되는 수도 있거든요. 밥알이 한 20개 정도 30개 뜨면 다 된 거니까 보통은 이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일찍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밥통 열어서 확인해 주시고 요리는 자꾸 하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시면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고 요거 한 5시간 저는 걸릴 거예요. 그런 뒤에 다시 그 다음 장면을 제가 이제 또 끓이는 법이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식혜 밥 해갖고 엿길금에 올린 지가 밥 온다한테 딱 넣은 지가 정확하게 5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밥알이 한 70개, 80개 정도는 떴어요. 지금 더 뜨고 있어요. 이렇게 뜨는 게 보여요. 수시로 계속 뜨거든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밥풀이 희마리가 또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떠서 건져보세요. 밥알이 이렇게 떠지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밥알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탱탱해요. 이렇게 보실보실해요. 이제 다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끓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찜통에 장만하셔가지고 여기다 부으셔야 돼요. 드세요. 뜨거우니까 좀 드러내시고 드러내세요. 바로 드러내면 전기 밥통이 꽤 크거든요. 일반 밥통보다는 2배로 커요. 그러면 요 찜통을 여기 가스레인지에다 올리시고 불을 세게 이렇게 켜주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가열이 되면 끓을 거예요. 보글보글 끓도록 이렇게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따라 주셔야 돼요. 끓는다고 바로 꺼버리면은 식혜가 이제 냉장고 식혀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상합니다. 처음 끓일 때 시작할 때까지는 불을 좀 고온으로 해 놓으시고 이제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다 끓이시면 돼요. 불을 너무 세면 밥풀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4분 정도만 따린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배울 때는 조금 따려줘라. 밥알도 맛있고 따려주면 소독도 되고 해서 오래 보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끓는 작업만 해주고 나면은 이제 식혀주시고 그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식는데 집안의 어떤 한 구석에 가장 시원한 곳에다가 놔두시면은 한 6시간 지나면 완전히 식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양이 많을 때는 김치 냉장고에 어떻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오랫동안 한 일주일간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끓일 때 꿀이나 설탕 같은 걸 안 넣어요. 계피를 넣는 분도 있고
또 생강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강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요새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하고 끓일 때 생강 한 2주가리 넣는 거, 우리 집은 생강을 좋아하면 한 2주가리 넣으셔도 돼요. 물이 이제 가열이 되면 밥풀이 다 떠요. 이제 끓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좀 팍팍팍팍 세게 끓으면 살짝 줄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불을 낮췄거든요. 가에 요 끓을 때 거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건져주세요. 처음에 끓을 때만. 나중에는 없어지거든요. 물하고 섞여 버리는데 요거를 요렇게 걸러내세요. 요렇게 거품만. 이제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3분에서 4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너무 세면은 밥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면 딱 맞아요. 지금부터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4분 정도 됐거든요. 끌게요. 뜨시고 이 상태에서 시원한 곳에다 두시면 돼요.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제가 이래 보면은 따뜻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런 사기 그릇에다 뜨시면은 밥풀은 지금은 떠 있어요. 이게 식으면 가라앉아요. 이제 식후 국물이 굉장히 깔끔한데 지금 이제 밥풀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여기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식혜에다가 설탕하고 꿀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상에 나갈 때 시럽을 넣어요. 단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드시는 분들이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물을 약간 해갖고 이렇게 설탕 3분의 2 정도 하고 꿀을 3분의 1을 잡아요. 그래서 물을 끓여요. 요 시럽을 만들어 놓고 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이걸 해갖고 식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런 깨끗한 병에다가 완전히 식었을 때 병에다가 깨끗한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아요. 이렇게 설탕을 녹이고 꿀하고 섞어서 딱 분량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넣었을 때 빨리 되고요. 각자에 맞게 드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대게 식혜를 설탕을 미리 넣어버리고 꿀을 미리 넣어버리면은 손님상을 갈 때 밥풀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저어요. 딱 밥풀이 뜰 정도로 시럽이 딱 들어가면 닭맛이 딱 맞아요. 밥풀이 싹 뜰게 되면 잣 한 2개 넣고 여기다가 대추를 미리 이렇게 돌려막게 해갖고 채소로 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동 띄워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 놓으면 시럽만 딱 한 수저 좀 어른 수저 하나 정도만 넣으면 밥풀이 딱 떠요. 제대로 된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깔끔하고 어디다 내놔도 식혜 참 잘 만들었다는 말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 이제 명절 다가오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 솜씨 자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